상상해 보세요. 정성과 사랑을 듬뿍 쏟아부은 정원이 있는데 결과는 시들시들한 식물과 초라한 수확뿐이라면 익숙한 이야기인가요? 만약 이런 문제 대부분이 심지어 숙련된 정원사들조차 저지르는 몇 가지 흔한 실수 때문에 발생한다고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오늘 여러분의 정원이 마침내 풍성한 결실로 가득 차게 만들어줄 가장 흔한 실수 10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정원 가꾸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고 소중한 시간과 돈까지 아껴줄 진실을 마주할 준비 되셨나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정원에서 저질렀던 가장 황당했던 실수는 무엇이었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때로는 가장 어처구니 없는 실수가 우리에게 가장 큰 가르침을 주기도 하니까요. 아주 오래전부터 인류는 땅을 가꾸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단순한 텃밭에서부터 전설 속 세미라미스의 공중 정원에 이르기까지 아름다움과 풍성한 수확에 대한 열망은 언제나 인간을 움직이는 원동력이었죠. 하지만 살아있는 자연을 다루는 모든 분야가 그렇듯 여기에도 보이지 않는 규칙들이 존재합니다. 이 규칙들은 수세기에 걸쳐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만들어졌고 세대를 거듭하며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정보가 그 어느 때보다 넘쳐나는 인터넷 시대인 오늘날 우리는 역설적이게도 계속해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모든 자유시간을 쏟아붓지 않으면서도 화사하게 핀 꽃과 풍성한 열매를 꿈꿔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 우리가 흔히 놓치고 마는 중요한 비결들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이자 가장 치명적인 실수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식물을 심을 장소를 잘못 고르는 것입니다. 많은 초보 정원사들이, 아니, 사실은 숙련자들도 마찬가지로 일조량, 토양의 종류, 심지어 바람의 방향 같은 핵심 요소를 간과하곤 합니다. 토마토는 그늘에 심고 그늘을 좋아하는 호스타는 쨍쨍 내리쬐는 햇볕 아래에 심는 식이죠. 결과는 어떨까요? 식물은 더디게 자라고 병에 걸리고 열매도 잘 맺지 못합니다. 모든 식물에게는 자신만의 미세 기후가 필요합니다. 뜨거운 사막에 살면서 북극의 꽃을 키우려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우스꽝스럽죠? 식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바로잡고 가죠. 세상에 만능 식물이란 없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작물의 이상적인 환경을 보여주는 화려한 인포그래픽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식물을 죽게 만드는 두 번째 흔한 실수는 바로 잘못된 물주기입니다. 물주기가 뭐가 그렇게 어렵냐고요? 그냥 물만 부어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을 너무 많이 주면 뿌리가 썩고 곰팡이성 질병이 생깁니다. 반대로 물이 부족하면 식물은 시들고 스트레스를 받죠. 그래서 물의 양뿐만 아니라 물을 주는 시간도 아주 중요합니다. 물은 해가 뜨겁지 않은 아침이나 저녁에 줘야 합니다. 그래야 물이 너무 빨리 증발하는 것을 막고 잎이 타는 것도 방지할 수 있거든요. 물은 많을수록 좋다는 속설이요. 당장 잊어버리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타임랩스 영상 속에서 한 식물은 물이 너무 많아 썩어가고 다른 식물은 목이 말라 바싹 시들어가는 모습을요. 세 번째 실수는 바로 토양 준비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존에 있던 땅에 별다른 준비 없이 씨앗을 뿌리거나 모종을 심곤 합니다. 하지만 토양이야말로 모든 농사의 시작이자 가장 중요한 기본입니다. 토양의 성분이 올바르지 않고 영양분이 부족하며 적절한 산도가 유지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유기물로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고
땅을 부드럽게 갈아주며 때로는 산도 pH를 조절해 주어야 합니다. 영양분이 없고 척박한 땅에서 과연 건강한 작물을 키울 수 있을까요?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이 두 화면을 비교해 보시죠. 한쪽은 척박하고 메마른 땅, 다른 한쪽은 영양이 풍부하고 부드러운 생명력이 넘치는 흙입니다. 네 번째 실수는 바로 비료를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비료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잘 써야 하는 약과 같습니다. 잘못 사용하면 식물 뿌리가 타버리거나 자연스러운 성장을 방해하고 심지어는 토양을 오염시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비료의 종류와 정확한 사용량, 그리고 적절한 사용 시기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항상 많을수록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질소가 과하면 열매 대신 잎만 무성해지고 인이 부족하면 꽃이 잘 피지 않게 됩니다. 비료를 많이 주면 수확량도 많아진다는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아 보겠습니다. 이 점을 설명하기 위해 비료의 최적 사용량과 과다 사용 시의 부작용을 보여주는 그래프를 함께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흔히 저지르는 다섯 번째 실수는 바로 잘못된 가지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물에게 해가 될까봐 가지치기를 두려워하죠. 반대로 너무 과감하게 잘라내서 오히려 식물의 기운을 빼앗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가지치기는 풍성한 꽃과 많은 열매를 맺게 하고 나무를 건강하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마르거나 병든 가지, 그리고 너무 빽빽하게 자란 가지들을 정리해주면 새순의 성장을 촉진하고 공기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 병충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무가 너무 빽빽해져서 바람이 잘 통하지 않게 되고 불필요한 가지를 유지하는데 에너지를 낭비하게 됩니다. 빽빽하고 병든 나무와 올바르게 가지치기하여 건강하고 풍성하게 자란 나무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섯 번째 흔한 실수는 바로 돌려짓기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매년 같은 자리에 똑같은 작물을 심는 것은 토양의 양분을 고갈시키고 특정 병해충이 번성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작물마다 필요로 하는 영양분이 다르고 토양에 남기는 성분도 각기 다릅니다. 작물을 번갈아 심어주면 토양의 비옥도를 회복하고 병해충의 위험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흔한 오해 하나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항상 여기에 감자를 심는데 아무 문제 없던데요. 몇 가지 주요 작물의 올바른 돌려짓기 순서를 보여주는 원형 차트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일곱 번째, 한 해 농사를 전부 망칠 수도 있는 실수는 바로 병해충에 제때 대처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너무 늦었을 때가 되어서야 심각성을 깨닫고 허둥지둥하기 시작합니다. 병해충의 초기 신호는 무시하기 쉽지만 그러다 보면 결국 독한 화학약품을 쓰거나 작물 전체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식물을 주기적으로 살피고 미리 예방 조치를 취하며 제때에 안전한 약재를 사용하는 것이 건강한 텃밭을 가꾸는 핵심입니다. 오늘 눈에 띈 작은 벌레 한 마리가 내일은 걷잡을 수 없는 대군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여기서 잠깐 화면을 주목해 주세요. 다양한 병해충의 확대된 모습과 함께 각각의 초기 증상을 자막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덟 번째 문제는 바로 잘못된 김매기 방식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잡초를 뽑는 것만큼 쉬운 일이 또 있을까 싶죠. 하지만 여기에도 요령이 있습니다. 어떤 잡초는 뿌리가 아주 깊어서 줄기만 끊어내면 금방 다시 자라납니다. 또 어떤 잡초는 씨앗으로 번식하기 때문에 꽃이 피기 전에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김매기를 할 때 작물의 뿌리가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초제를 사용하는 분들도 많지만 이게 항상 최선의 방법은 아닙니다. 김매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잡초가
작물과 물, 햇빛, 그리고 영양분을 두고 경쟁하면서 수확량을 떨어뜨리기 때문이죠. 올바르게 잡초를 제거하는 방법과 잘못된 방법을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9번째 치명적인 실수는 악천후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서리, 우박, 강풍, 그리고 타는 듯한 햇볕은 여러분의 정원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서리가 내릴 때 연약한 식물을 덮어주지 않거나 우박으로부터 보호하지 않으며 폭염 속에서 그늘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농업용 부직포나 그물망, 임시 가림막처럼 간단하고 저렴한 보호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운에만 맡겨서는 안 됩니다. 우박에 그대로 노출되어 망가지는 식물과 덮개 아래에서 안전한 식물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마지막 10번째. 하지만 앞선 실수들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바로 조급함입니다. 텃밭을 가꾸는 것은 시간과 꾸준한 관찰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빨리 수확을 하고 싶은 마음에 비료를 너무 많이 주거나 물을 너무 자주 주고 식물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시간도 주지 않은 채 분갈이를 하곤 합니다. 이런 행동은 식물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결국 죽게 만듭니다. 자신의 정원을 찬찬히 들여다보고 식물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이해하며 기다려주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편견을 버리세요. 씨앗에서 싹이 트고 자라서 열매를 맺기까지 느리지만 멈추지 않는 식물의 성장 과정을 보여주세요. 많은 분들이 멀칭의 중요성을 간과하곤 합니다. 멀칭은 단순히 정원을 꾸미는 장식이 아닙니다. 정원을 건강하게 지키는 아주 강력한 방법이죠. 멀칭은 토양의 수분을 유지해주고 잡초의 성장을 억제하며 흙의 온도를 일정하게 지켜줍니다. 또한 분해되는 과정에서 흙을 비옥하게 만드는 유기물이 되기도 합니다. 멀칭을 하지 않으면 흙 속의 수분은 금방 증발해버리고 식물의 뿌리는 쉽게 과열되며 끝없는 잡초와의 싸움을 계속해야만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멀칭이 없는 땅은 바싹 마르고 쩍쩍 갈라져 있으며 사이사이로 잡초가 고개를 내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옆에 풍성한 멀칭이 덮여 있고 건강하게 자라는 식물들이 있는 정원의 모습을요. 다음으로 많이 하는 실수는 바로 작물들의 궁합, 즉 동반식물을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함께 심으면 서로의 성장을 돕고 해충을 막아주는 좋은 동반자가 되는 작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메리골드는 선충을, 마늘은 진딧물을 쫓아내는 효과가 있죠. 하지만 반대로 서로의 성장을 방해하는 상극인 식물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궁합이 맞지 않는 식물을 함께 심으면 성장이 더뎌지고 수확량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병에 걸리기까지 합니다. 이건 마치 서로를 끔찍이 싫어하는 사람들을 한 방에 모아둔 것과 같습니다. 이들이 함께 좋은 결과를 낼 리가 없다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이치 아닐까요? 자, 여기 작물 궁합 인포그래픽을 보시죠. 어떤 식물끼리 잘 어울리고 또 어떤 식물은 함께 심으면 안 되는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저지르는 또 다른 실수는 바로 잘못된 수확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열매를 너무 일찍 혹은 너무 늦게 수확하곤 합니다. 열매가 완전히 익도록 기다리지 않거나 반대로 너무 익어서 맛과 풍미를 잃게 만드는 거죠. 가장 맛있고 즙이 풍부한 수확물을 얻기 위해서는 작물마다 최적의 수확 시기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식물이 다치지 않도록 올바르게 수확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모든 과일과 채소에게는 저마다 가장 완벽한 수확의 순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상적인 수확 장면을 슬로우 모션으로 상상해 보세요. 잘 익은 베리들이 덤불에서 조심스럽게 하나씩 따여지고 텃밭에서 막단 신선하고 즙 많은 채소들의 모습을요. 토양의 공기가 잘 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종종 잊곤 합니다. 식물의 뿌리가 충분한 산소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토양이 말 그대로 숨을 쉴 수 있어야 하거든요. 단단하게 굳은 흙은 공기와 물, 영양분이 스며드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결국 식물의 성장은 더뎌지고 뿌리가 썩는 원인이 됐죠. 특히 비가 오거나 물을 준 뒤에 정기적으로 흙을 부드럽게 갈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토양의 구조가 좋아지고 산소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습니다. 혹시 흙을 가는 건 잡초를 뽑을 때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비교해 보세요.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버린 진흙 땅과 부드럽고 공기가 잘 통하며 생명력으로 가득 찬 살아있는 흙을 말입니다. 씨앗과 비료의 올바른 보관법 잊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무심코 차거나 창고에 보관하시는데요. 이런 곳은 급격한 온도 변화와 높은 습도에 그대로 노출되기 쉽습니다. 이렇게 되면 씨앗의 발화율이 떨어지고 비료의 효과도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씨앗은 건조하고 서늘하며 어두운 곳에, 비료는 습기와 직사광선을 피해 반드시 밀봉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중한 돈을 그냥 버리는 셈이니까요. 자, 여기 잘못 보관해서 변질된 씨앗과 비료, 그리고 올바르게 보관된 것의 차이를 직접 확인해 보세요. 경력이 많은 가드너들조차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토양의 pH, 즉 산성도를 무시하는 것이죠. 토양의 산성도는 식물이 영양분을 흡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pH 수치가 너무 낮거나 높으면 토양에 아무리 좋은 영양분이 많아도 식물이 제대로 흡수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자신의 정원 토양 pH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기적으로 pH를 측정하고 조절해 주는 것이야말로 식물이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건 마치 자동차에 맞지 않는 연료를 넣고 운전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자, 여기 pH 색상표를 보시죠. 각기 다른 산성도를 선호하는 식물들의 예시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원예 도구의 소독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 또한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오염되었거나 소독하지 않은 전정가위나 삽과 같은 도구를 사용하면 한 식물에서 다른 식물로 병을 옮길 위험이 커집니다. 식물에 생긴 상처를 통해 병균이 쉽게 퍼져나가기 때문이죠. 따라서 병든 식물을 다룬 후나 다른 종류의 식물로 작업을 옮기기 전에는 반드시 도구를 소독해야 합니다. 이 간단한 습관 하나가 정원 전체로 병이 퍼지는 것을 막는 가장 중요한 예방 조치입니다. 화면을 보세요. 한쪽에는 병든 식물에 쇠기 묻어있는 전정가위가, 그리고 그 옆에는 깨끗하게 소독된 도구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솎아주기의 중요성을 잊곤 합니다. 씨앗이 너무 촘촘하게 자라면 식물들은 햇빛과 물, 영양분을 두고 서로 경쟁하게 됩니다. 이 경쟁은 결국 모든 싹을 약하게 만들고 열매의 크기를 줄이며 전체 수확량까지 떨어뜨리게 되죠. 솎아주기란 약하거나 불필요한 싹들을 미리 제거해서 남은 식물들에게 최적의 자람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조금은 잔인하게 보일지 몰라도 남은 싹들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렇게 빽빽하게 자란 싹들과 솎아주기를 마친 후 건강하게 자리를 잡은 싹들의 모습을 비교해 보세요. 식물을 키우다 실망하게 되는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는 바로 우리 지역 기후에 맞지 않는 식물을 심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국적이거나 따뜻한 기후를 좋아하는 식물을 덜컥 구입하곤 합니다. 결국 이런 식물들은 제대로 뿌리 내리지 못하거나 병에 걸리고 추운 겨울 서리에 얼어 죽게 되죠. 그래서 내가 사는 지역의 기후에 잘 적응하고 혹독한 날씨를 견딜 수 있는 품종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겨울에 잘 덮어주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네, 물론 도움이 되지만 특히 몸집이 큰 식물에게는 항상 효과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각 기후대에 어떤 식물이 잘 자라는지 보여주는 지도를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하지만 많은 분들이 놓치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정원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식물은 언제나 자신의 상태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잎이 노랗게 변하거나 성장이 더뎌지거나 반점이 생기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많은 정원사들은 이런 신호들을 그저 무시해버립니다. 올해는 날이 안 좋아서 그렇겠지, 또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겠지 라며 가볍게 넘겨버리는 거죠. 이 신호들을 읽고 분석해서 제때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정원은 관심과 이해를 필요로 하는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의 수확을 망치고 텃밭 가꾸기를 완전한 실망감으로 바꿔버릴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 10가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장소를 잘못 고르는 것부터 식물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는 것까지 말이죠. 가장 놀라운 점은 이 실수들 대부분이 사소해 보이지만 바로 이런 것들이 쌓여 끔찍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단순한 물주기가 그렇게 섬세한 기술일 줄, 돌려짓기를 무시하는 것이 시한폭탄과 같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제 여러분은 이런 함정을 피하고 여러분의 텃밭을 진정한 낙원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게 되셨습니다. 기억하세요. 성공의 열쇠는 바로 세심한 관찰력과 인내심, 그리고 물론 지식입니다. 오늘 배운 팁들을 잘 활용해 보세요. 그러면 해마다 풍성한 수확물이 여러분을 기쁘게 할 겁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앞으로 더 유용한 텃밭 가꾸기 팁을 놓치지 않도록요. 그리고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오늘 알아본 실수 중에 어떤 것이 가장 놀라웠나요? 그리고 당장 내 텃밭에서 고치고 싶은 실수는 무엇이었는지도요.